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135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욱인입니다. 지난주에 원주 대표 축제 댄싱 카니발이 금토일 이렇게 열렸는데 다녀오셨어요 이번에? 아, 갔다 왔죠. 제가 다녀오시라 얘기까지 했는데 갔다 와야죠. 옥상에 어제는 안 가셨잖아요. 그래도 못 간 거죠. 어쨌든 네. 이번에 다녀오셨는데 어때요? 좀 그러니까 분위기가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좋았다.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네네. 그런 이야기들 좀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러니까 물론 조금 또 나았나 싶긴 한 게 뭐 애매해요? 조금 애매했던 게 왜요? 작년에는 그 농구장 있던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다 약간 무슨 체험 부스 같은 것들로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부스 자체도 되게 이 외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통 이렇게 그 부스가 외곽선으로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작년에는 뭐 그 가운데도 부스가 있기도 했고 그렇게 부스가 되게 많았다. 그러면서 좀 이것저것 즐길 거리가 많았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거길 다시금 외곽 지역만 부스를 두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객석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스크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축제 소개해드리면서 작년보다 좀 개선된 게 오픈형으로 진행이 된다. 아,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픈형인 듯 오픈형이 아닌 형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대는 여전히 그 안쪽을 향해 있고 무대 뒤쪽에 바로 좀 큰 사이즈의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실황 중계를 그냥 밖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땡카는 사실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느낌의 맞아요. 긴 막 100m 뭐 200m였나 아무튼 그 긴 무대가 트레이드 마크였잖아요. 그게 네네. 개방성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오픈형이라고 이렇게 공언한 것과는 달리 무대도 여전히 약간 좀 맞아요. 네. 답답하게 좀 막혀 있는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게 중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다 객석이 놓여져서 그러니까 그만큼 부스가 빠진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부스가 빠져서 오히려 좀 전반적으로 행사장 밀도가 좀 줄어가지고 그게 또 좋았다. 맞아요. 뭐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는 약간 즐길 거리가 조금 부족해진 느낌. 콘텐츠가 약간 약해진 거예요. 네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고 뭐 그래도 뭐 장점으로 꼽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오픈형으로 바뀐 게 또 대표적인 그거 아닙니까? 입장 팔찌를 없애가지고 맞아요. 이번에 자유롭게 네. 좀 입출입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안전에 대한 대비가 그래도 비교적 잘 돼가지고 별다른 또 사건 사고 없이 마무리된 점 네네. 그런 게 그래도 좀 칭찬할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뭐 전반적으로 콘텐츠 정체성 자체가 이제 대규모의 시민 참여형에서 K-팝 막 이렇게 전문성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둔 걸로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네. 관객들도 이제 그런 거를 그냥 염두에 두고 좀 가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호불호는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댄싱 공연장 옆에 그 소공연장 있잖아요. 네. 그쪽에 약간 간이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하더라고요. 그걸 거기서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말 아이들도 거기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그런 광경들 그러다 보니까 K-팝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래서 약간 그 분위기는 더 나긴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런 점에서는 확 땡카가 달라졌구나 네네.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댄싱 카니발 어땠는지 한번 이제 설문조사를 올려봤는데 121분이 참여를 했는데 아쉬웠다가 근데 63%가 나왔어요. 좋았다가 37%고 저희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타 팔로워 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긴 하셨습니다. 다만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피드백을 좀 반영한 것 같다. 맞아요. 내년 뭐 내후년에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 것 같기는 합니다. 댄싱 카니발 얘기 잠깐 해봤고 저는 사실 땡카 둘째 날 잠깐 가보고 그 낮에 가봤는데 사람이 그래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확실히 여전히 원주 대표 축제다운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전 그날 익산에 다녔거든요. 전북 익산. 근데 익산에도 아주 멋진 축제를 하나 하더라고요. 그 익산에 저 미륵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제 네. 문화를 상징하는 그게 국립 익산 박물관이랑 바로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는 행사가 그 미륵사지 석탑 2개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미디어 아트를 쏴가지고 엄청 근사한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다 같이 막 놀라면서 막 사진도 찍기도 하고 막 동영상 찍기도 하고 저도 열심히 찍었는데 멋있더라고요. 약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탁 트인 곳에서 그렇죠. 그런 데서 딱 쏘면 보니까. 더 멋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나우라 쇼가 있다면 우리는 산에 쏘지 마. 그렇죠. 여기는 또 석탑에 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그 한편에서는 이게 이동식 스크린을 세워가지고 사실 그날 제가 이동식 스크린 세우는 알바하러 간 건데 세워가지고 이제 베리어 프리 영화를 상영하는데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피크닉 나온 것처럼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런 행사들이 이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펼쳐진 거 굉장히 또 좋게 느꼈습니다. 원주에서도 충분히 이런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뭐 거돈사지나 법천사지나 다 있잖아요. 네. 또 오래된 이런 절터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석탑도 있고. 그 석탑 온 게 법천사지. 법천사지. 맞죠? 네. 우리 국보 아닙니까? 네. 다 있어요 우리도. 우리도 법천사지 석탑에 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 좋고. 또 지난번에 가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저 거돈사지에서 별빛 음악회라고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이렇게 거돈사지의 밤을 배경으로. 첼로의 선율. 저 그거 꼭 듣고 싶었는데. 진짜 좋았어요. 네. 난 너무 잘 기획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음악회가 끝난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은 감성을 그대로 담아서 이게 딱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별자리를 이렇게 다 함께 감상하는 시간.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에 네네. 이번에 익산에 가서 또 새삼 느꼈던 것 같고 원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축제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 축제 시즌이다 보니까 오프닝 좀 이런 얘기 그렇죠. 해봤습니다. 한 10월 말까지는 매주 이렇게 축제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건 이제 원주 통신인데 이게 항상 늘 축제처럼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청은 뒤숭숭합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나 싶어요. 지지난주네요 벌써. 원주 시청과 시의회를 그야말로 뒤집어 놓은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총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이른바 원주천 게이트. 네.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쵸. 이 수사가 정말로 이제 윗선으로 향하는 모양새입니다. 저희가 이 권력형 비리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기도 하고 또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모양새예요. 맞아요. 결국에는 원주경찰서가 지난달 30일이었죠. 원강수 시장 비서실 그리고 총무과 정책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에 원강수 시장의 비서의 친형 A씨가 운영하는 이 합자회사 D건설이 선정이 됐는데 네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이제 부서장과 윗선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정부의 어떻게 보면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대규모로 하는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일선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우리가 좀 종종 봐왔습니다만 전임시정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 비서실 최측근 라인을 이렇게 터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장 자택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속보로 뜨니까 좀 놀란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앞서 경찰은 A씨를 무고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죠. 일선 담당 공무원이었던 B씨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협조하지 않자 경쟁 업체에서 향응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신고하고 탐정을 고용해 B씨를 수차례 미행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영화 같은 맞아요. 일을 벌인 건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A씨가 시장 비서의 친형 아닙니까? 그 친형이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에요. 이런 혐의로. 이거부터가 상당한 파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측근의 친인척이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구속이 됐다라는 어쨌든 그 수사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가고 거잖아요. 있다는 흐름을 보여준 거. 중앙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연일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력형 비리 수사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흐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원주시 의회에서도 압수수색이 벌어졌는데 원주경찰서가 유호현 국민의힘 시의원 사무실과 자택을 2일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주시 의회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거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역사를 새로 쓰고 계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유 의원은 지역구 족구장 공사업체 수의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신고를 경찰이 접수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구 읍면 공무원 전보 인사와 원주천 유입 침사지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요. 지금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후자입니다. 원주천 유입 침사지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이게 뭐냐면은 처음 이제 원주천 게이트를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좌안 차집관료 개량 공사였어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걸 털다 보니까 뭐가 이제 더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유입 침사지 개량 사업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 이것도 수상하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호연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릴게요. 원주천 관련 또 다른 비리 의혹이거든요. 이 유입 침사지 개량 사업. 르네상스가 이런 거였으니까. 복잡해. 근데 이게 나도 정리하면서 헷갈리더라고. 이게 뭐냐면은 원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의 하수 처리 성능을 강화하고자 총 사업비 426억 원. 이것도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좌안 차집관로도 420억 원대인데 이 426억 원을 들여서 올해 초부터 진행한 사업이에요. 유입 침사지 증설 사업인데 이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역시나 특정 업체를 선정하라는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 부서장이 원도급 업체 임원과 함께 사전에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D건설을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업체가 공교롭게 하도급 업체로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업체로 선정되기 전에 미리 만났는데 이 업체가 업체가 결과적으로 된 선정이 거죠. 된 거야. 이게 네네. 83억 원 규모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놓고 공사를 주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미리 만남으로써 담당 네네. 부서장이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특히 이 업체는 원광수 시장의 최측근 인사의 절친인 C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로 알려서 이게 논란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업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D건설이라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아까 좌완 차직관로 공사에 연루된 업체는 합자회사 D건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유입침사지 증설사업 하도업체가 연루된 곳은 주식회사 지금 D건설입니다. 야. 좀 복잡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맘 같아서는 플레임이 나왔으면 이렇게 헷갈리진 않았을 맞아요. 텐데. 이니셜로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근데 이 회사의 대표가 또 이제 공교로운 점으로 엮이는데 이 합자회사 D건설의 실질적 대표 A씨 이분 구속됐다 그랬죠 아까 네네. 그 비서의 친형 그리고 주식회사 D건설의 대표 C씨 이 두 분 모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원광수 시장 후보에게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VIP였다는 거죠. 네. 이 시장 캠프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뻔한 말이긴 합니다만 그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뭐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괜히 네. 이 뭔가 오해 살 만한 일이라든지 공교로운 일들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고액 기부자가 관급 공사를 받은 셈이라서 이걸 결국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럼요.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게 정말 다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나도 500만 원 투자해서 몇 억짜리 이득을 보는 꼴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네. 이런 지역에 뭔가 관급 공사, 건설업체, 뭐 시장 측근이 이렇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뭐 비리의 행태들, 뭐 드라마, 영화, 뉴스 이런 데서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전형적인 형태로 지금 보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네. 자, 결국에는 원주천 게이트는 저희가 더 확장해서 이제는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좌안 차집관로 개량 공사 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유입침사지 증설 사업 이게 두 가지 트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원주천 게이트를 지칭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리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유호연 의원은 이제 후자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이번에 압수수색까지 당한 거죠. 자, 유호연 의원 입장 잠깐 살펴보면은 압수수색 혐의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고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단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원광수 시장 비서진에 이어서 여당 시의원까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참고로 우리 유호연 의원은 이거 말고도 또 걸려 있는 게 계신데 그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 불구속 기소된 상태거든요.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달 이제 10일인데 어제 이제 첫 재판이 열렸죠. 그쵸. 네. 여러모로 지금 유호연 의원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다. 저희가 시의회 초창기부터 헌정 영상도 많이 제작해 드렸었는데 참 이 임기 내내 저희가 주목을 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네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도 이제 예정돼 있잖아요. 그것도 뭐 100억 원을 들여서 네.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맞아요.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저희 원주 하는 쪽에서 환경적인 이슈로 좀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더 관급 사업을 이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토목공사로 또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런 비리가 계속 반복되는 게 또 그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아니 뭐 벌써부터 예단할 일은 네.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거죠. 워낙 관급공사 지금 과정에서 지금 말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맞아요. 있으니까 이 시정부에서 펼치는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네네. 없는 거죠. 굳이 그렇게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니 물론 뭐 원주철 르네상스는 다른 또 이유들이 있으니까 뭐 무조건 또 그렇게만 바라볼 수는 네. 없는 거고. 네, 하여간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앞으로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압수수색은 원광수 시장 업무 추진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진행이 됐어요. 예전에 왜 그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저희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외 원광수 시장이 원주에서 이 걷기 대회 행사였나요? 그거 맞아요. 거기에 네. 참여한 지 40분 만에 태백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뭐 이런 의아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네네. 나중에 이제 해명하기로는 행사 뭐 이제 시작하고 시작하자마자. 축사 정도만 하고 바로 이동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다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때부터 좀 의혹이 터져나오고 그쵸. 뭔가 이 업무 추진비 사용이 이상하다. 그리고 서울에 간 어떤 기록이 없는데 관용차 운행 기록이 없는데 정작 업무 추진비 카드 결제는 또 서울에서 이루어진 그런 기록이 나오고 이렇게 좀 업추비 결제 내역과 관용차 운행 일지가 맞지 않는 사례들도 나타나서 이 원광수 시장이 업무 추진비 사용이 좀 전반적으로 좀 수상하다. 맞아요. 이런 의혹이 언론과 시의회에서 불거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은 지난 2년 동안의 업추비 사용 내역과 출장 내역을 확보했어요. 이게 처음에 원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던 게 한 반년 전쯤인데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 수사로 전환이 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뭔가 속도가 같이 붙는 것 같아요. 원주천 수사도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고 있는데 뭔가 동시에 이렇게 업추비 의혹까지.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다. 그러니까 윗선을 진짜 제대로 털겠다고 작정을 한 건지 네네.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유례를 찾기 힘든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원광수 시정과 여당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상황이 이런데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정무 라인을 안 바꾸고 있냐. 의아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계속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실이 뭐 이런 안 좋은 소식에 연루된 게 뭐 하루 이틀입니까? 지금 뭐 체육회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온 바가 있었고 아카데미 극장 철거 여론을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나온 바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관급공사 비리에 대대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그 제대로 된 그 정무 비서라면 사퇴하고도 남을 일이거든요. 맞아요. 본인이 도의적으로 네네.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근데 지금 그냥 애써 무시하고 있는 건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택까지 압수수색 당한 상황이라면은 심각한 대개는 건데. 그래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왜냐면 정무직이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시정부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그럴 그쵸. 법한데 네. 이상하게 버티면서 오히려 계속 부정적인 뉴스를 양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 저도 이게 지역 정가의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비서진들은 왜 그렇게 버티는 거냐 했더니 자기들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 부분만큼은 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혹에 휩싸인
정무 라인들은 버티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당한 외압에 맞섰다가 무고와 미행을 당했던 공무원 B 씨는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인사 발령이 났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좌천성, 보복성 인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정부에서는 수사를 지금 담당 부서장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같은 부서에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분리 조치다 이런 느낌으로 해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분리 조치, 보호 조치라 그러면은 담당 부서장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쵸. 그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조치고. 보통 이제 분리하거나 보호를 한다 그러면 피해자를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경찰 수사로 봤을 때는 이 B 씨가 어떻게 보면 무고나 여러 가지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네. 오히려 지금 담당 부서장이 계속해서 이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치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원광수 시장 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는 인사이동들이 많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더욱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것도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총선 때로 돌아가 보자고요. 총선 끝나고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 했었죠. 정무 라인 강화가 필요하다. 원광수 시정. 근데 그렇게 말한 뜻은 어쩌면 지금의 이 원광수 시장 주변에 있는 정무 라인을 교체해야 된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셈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네. 돌이켜 생각하면. 근데 오히려 원광수 시장은 지금 정무 라인을 아주 굳건하게 유지한 채 오히려 특별 보좌관 12명 자리를 추가로 신설해서 측근들을 거기다가 앉히는 것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반대로 되고요. 오히려 한 줄 더 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강화가 필요해서 강화는 했으나 그 강화의 방향성이 말귀를 지금 못 알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 박정아 의원이 그렇게 대놓고 눈치를 줬는데도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는 게 놀랍지 않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거봐 그럴 것 같았어. 시민들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원광수 시장 스스로 지금 자초해서 이런 일들이 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려가 그대로 됐다라는 거 뭐 해가지고 저희가 뭐 시민들이 우린 맞췄네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수차례 지적했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까 기어코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우리가 답답해서라도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일동은 원광수 시장은 정무라인 교체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스스로 철저한 진상조사로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했는데 뭐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네네. 아직까지 안 들은 걸 보면 진작에 들으려고 했으면 들었겠죠.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맞아요. 얘기도 하고 그러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른 맞아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라도 좀 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어쨌든 원주경찰서는 수사에 대단히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윗선까지 거침없이 파고들고 있는데 과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 원주천 게이트로 촉발된 동시다발적인 정말 유례를 찾기 힘든 원주시 정부를 향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오늘 원주통신에서 이야기해봤어요. 어느덧 농구 시즌이에요.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내일은 2425 시즌 KBL 개막을 맞아서 우리 원주 DB 프로미의 시즌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탄 목걸이를 찾는 시간이 왔군요. 지난 시즌 저희가 좀 순위 전망했다가 여러 가지 댓글 피드백을 많이 받았는데 터져버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상당 부분 맞췄거든요. 그럼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보단 잘 된 게 낫지. 결과적으로 다 잘 됐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성을 내실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잘 예측을 더 해보겠다. 네, 내일 그래서 한번 올 시즌 성적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원주 DB 팬들, 청취자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의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 놓겠습니다. 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35회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주의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